오늘 2부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두환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얘기 잠깐만 해도. 2부 없어도 그냥 이렇게 뉴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뉴스도 없어요. 여주에 뉴스가 없어요. 여주 라디오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영세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조 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손학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 팀장님은 오늘 가족 야유회 관계로 참여를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기자님은 온다고 했으나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의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하고 늦게 오시면 늦게 오는 대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 뭐 소식도 없고 뉴스도 없고 뭐 얘기거리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주 라디오에 오래간만에 3명이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푸른 가영님께서 가입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카페에 가입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등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천하지만 우리 카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강물처럼 님도 그 가입을 하셨는데요. 의미 있는 방송이네요. 잘 들었고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똥나무 님이 가입을 하시면서 여주에 이런 라디오가 있다니 감동했습니다. 떠들면 바뀐다. 믿습니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 게시판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광 휴례나 개사육장 소음에 관해 작성자 김모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정광 휴례나에 입주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겨울에 문을 닫고 사는 까닭으로 참을만 하지만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되면 견딜 수 없는 냄새와 새벽에 몇백 마리가 울어대는 그런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허가를 해준 군수님이 누구신지요? 여주군청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요. 우리 군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정광 휴례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현장 조서를 요청한 사항으로 대표회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휴례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전복리에 옛날 대우 공장인데 그쪽에 있는 거예요. 대우? 장원 가는데 네, 대우 피아노 고개 넘어서 거기 아파트가 있었나요? 네. 그 왼쪽 편에 있는 거. 예. 거기에 그렇게 개사육장이 있어요? 예, 그 뒤에. 이게 이제 개사육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 이게 저기 전복리의 세종그랑시아 네네. 거기도 입주하기 전에 세종그랑시아 그 아파트 들어선 그 뒤편에 개사육장이 있었어요. 원래가 먼저 있었다 이거죠? 네, 원래 먼저 있었는데 오늘 아파트가 들어오더니 니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 입주했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냄새는 많이 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주할 때 거기 마련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럼 이주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개사육이 이게 가축이 아니잖아요. 개가. 그럼 뭐죠? 가축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법률적인 부분으로 보면 뭐 가축이냐 아니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개 사육하신 분도 생존권의 문제니까 원래 자기가 여기서 개 사육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협상 잘해서 보상을 하고 딴 데로 이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지. 법적으로 애매한 게요. 무조건 내쫓으면 안 되지. 돼지 사육이든지 소 사육이든지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다 이제 가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갖다 농축업이 돼가 축업이 돼갖고 이제 보상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갈 수 있는데 개는 가축이 아니에요.
그게 법률적으로 왜 만들지 못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돼지나 소나 이런 거는 집에서 도살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개는 도살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도살을 못 하게 돼 있죠. 아니, 그게 원래 가축이 아니라서 그래요. 뭐냐면은 가축으로 인정해주면 합법적으로다가 집단 양육해서 저기 하는 게 가능해요. 저기 하는 게. 근데 영업을 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개에 대해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를 합법적으로 해서 개도 이제 우선 집단 위생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동물 애호단체하고 뭐 미묘한 문제에서 가축으로 다 승인하고 못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개 사육장도 위생 검열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래서 요새 구체적으로 제가 접근을 못 해봤는데 애매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보상 문제 이런 거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민원 발생 이제 냄새 많이 나니까 여름엔 진짜 많이 나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개 사육장을 쫓아내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민폐가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개 사육이라는 게 그렇게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개 사육은 참 만약에 정말 불편하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당장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생존권이 아니고 그리고 아니에요. 이제 생존권이에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아니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은 개를 사육하셨던 분은 정말 생존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려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제가 볼 땐 그럼 뭐냐면은 이건 아파트 시세에도 관계가 있어. 그럼 그거 없으면 시세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옮겨가는 문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가 불편하다고 이건 아파트가 있고 개가 사육됐으면 모르는데 기왕에 개가 사육된 데에 아파트가 나중에 왔어. 그래서 이건 허가를 해준 구수님 이렇게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입주한 거 아닌가요, 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군에서는 그렇다면 군 예산으로 그래 해결하나? 그러면 이거 군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냄새를 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 사육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옮겨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강제로 다 이사해라 말아라 못하니까 이제 냄새 안 나게 하라고 강요를 하다 보면 냄새 안 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개사육 안 좋습니다. 중장년 채용 박람회 다녀온 사람입니다. 사진 쓰지 마세요. 작성자 오모모님. 중장년 채용 박람회를 다녀와서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오셨고 초조하게 면접을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찰칵 찍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앞에서도 찰칵. 면접을 보는 중에도 제 가까이에서 신경 쓰이게 찰칵.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내가 찰칵. 마음 같아선 욕을 퍼붓고 싶은 걸 여러분이 계셔서 꾹 참았습니다. 제가 구직 신청하러 갔지 사진 찍히러 갔습니까? 네? 이건 구직 희망자 배려는 전혀 없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종이로 가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또 찰칵. 그냥 가려다가 기왕 온 거 면접이나 보고 가자 했지만 사람 입장이란 것도 있고 사진이 게재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 못할까요? 채용 박람회가 국민을 위해 개최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홍보를 위한 생색내기입니까? 다시 생각만 해도 화딱지가. 어쨌건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제 사진이 홍보성 수단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절실해서 찾아간 자리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걸 갖고 홍보를 위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참 야속하고 무척 불쾌했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검은 점퍼 입고 갔던 사람입니다. 단발머리고. 취지는 좋으나 이번 경험으로 인해 다시 이런 자리가 있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겠습니까? 또 이번 일자리 센터를 2번 방문하면서 느낀 건 일자리 분야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센터분들이 굳이 희망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용기 내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간 게 후회도 되고 제 기대가 컸나 봅니다. 그분들에겐 하시는 일이 직업일 뿐이란 게 새삼 와닿더군요. 그게 당연하긴 하지만요.
상담 답변.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채용 박람회는 상호간에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사진은 보도 자료나 행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촬영호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행사 운영 사진 촬영 시 민원인의 정면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 사진 촬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향후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 박람회 당일 촬영된 사진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설명하신 인상착의의 구직자가 촬영된 사진은 대내외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여주 일자리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통해 구직자 한 분 한 분께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개인정보라 본인 동의 안 하면 못 써먹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그렇죠. 홍보용 자료 만들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해서 본인이 했다고가 아니라 행사용 자료를 쓰려면 본인이 사전에 사진 찍겠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저희가 홍보 자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의를 받고야 되는 거죠. 인권의식의 문제고 또 그리고 뭐 휴대폰 갖고 찍어 기분 나쁘게 제대로 카메라 갖고 찍지. 까짝까짝. 이게 좋은 행사 자리면은 뭐 찍혀도 그냥 뭐 이렇게 괜찮은데 구직자 이런 거면 좀 사실 이제 중년층이고 그러면 좀 이제 기분이 그렇죠. 네, 자존심도 있으시고. 네. 저희도 공연 가들 때 못 찍어요. 전명 사진을.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시설에 계신 분들이거나 뭐 이렇게 노인 뭐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뭐 복지 시설 뭐 이렇게 그런데 가게 되면 그 뒷모습을 찍죠. 그러니까 보통 뒷모습만 찍고 앞모습은 절대 찍을 수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사진도 혹시 그런 얼굴이 나온 사진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뭐 쓰지는 못하고 그렇게 그게 원래 요새는 뭐 이게 잘못하면은 크게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못하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채용 박람회가 실제적이지 않은 그냥 행사가 아니냐. 그 제기도 좀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주에서 이런 걸로 성사가 돼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여기를 통해 나오나? 그 전에 다 좋은 일자리는 그 전에 다 거기 뭐 찾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 하다못해 그 공무원 좀 있으면 이제 군청 알바자리도 다 그 과장님 아들 딸들이 다 해요.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는 찍어기만 가까운 데부터지 뭐. 공무원 그 계장 과장 뭐 이런 분들 그 자기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잖아요. 걔네들 알바를 항상 군청에서 해요. 그래서 그 친인척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군청 그 방학 때 알바도. 그럼요. 확인까지 해드릴 수 있어. 누가 그런 거 했는지. 우리 딸은 그쪽 가서 알바 안 하니까 괜찮아. 네, 세 번째 능서 공군부대 가기 전 신호등 앞 가지치기 요청. 작성자는 박모모님인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주와 이천을 매일 왕복하는 사람입니다. 차량 운전 중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 올립니다. 능서 공군부대 앞 신호등과 연계된 곡선 구간 신호등이 나뭇가지로 인해 잘 보이지가 않아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 제어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침 자료를 확인하시어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답변은 기와의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기한은 1일이면 내일이죠. 내일까지이나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일인데요. 7일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꼭 해주세요. 근데 내일 토요일인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올려주시는 분도 참 항상 얘기하지만 대단하시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군청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얼른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4번은 박 사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도로 부실 관리로 인한 피해 청구. 작성자 김땡땡님입니다. 여주 병원에 근무하는 김멈머입니다. 2013년 5월 27일 23시 10분경 퇴근을 하려고 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차가 구덩이에 빠지며 타이어 펑크가 나서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임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낮에 늘 다니던 길일 때도 도로가 부실하다 싶어 비껴 다니던 길인데
비는 오고 시골길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는 분간을 못하였다만 호울이 그렇게 내려앉아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놀란 것은 추스리고 보니 그 지경에도 방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신고와 청구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5년여 동안 사용하던 타이어를 한 달 전에 교체할 정도였는데 새 타이어가 부실한 도로에 속수무책으로 펑크의 힐마저도 패인 자국이 날 정도니 그 충격은 가히 짐작하실런지요. 빠른 도로 정비와 배상을 부탁드립니다. 상담 답변. 네, 이게 국도인가 보죠? 야, 이게 여기 뭐 이게 국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국토부로다가 이게 이첩을 했다 그러네요. 이거 저기 본인이 증빙 자료만 있으면은 배상 받아요. 도로에서 도로 부실로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빙 자료만 만들면은 배상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또 얘기 한참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 뭐야 이첩했으면 여주군에서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는 거야. 국토부에서 어쨌든 여기 요거 올리신 김땡땡님 세민병원 기더니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차를 오래 안 타셔갖고 5년 만에 타이어를 갈았다는 거잖아요. 새 타이어였다는 거 아니야? 나는 타이어 2년 타면 갈아야 되던데. 그러세요? 예. 자주 2년 2년을 못 가고 1년 한 번씩 가는데. 언제 은행 봉고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승용차. 그렇게 많이 타요? 아니 그렇게 왜 나는 왜 승용차 자주 갈아야 되지? 그냥 차 얘기를 좀 제가 하면 4만에서 5만 타면 갈잖아요. 5만 정도죠, 5만 정도. 예, 근데 제가 1년 한 달에 평균 2,000km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면 48,000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달에 2,000km요? 2,000km? 나도 많이 타는 편이거든. 다들 놀래. 저는 직장인이 무슨 2,000km씩이나 타냐고. 저는 뭐 하루에 1,000km 타고 그럽니다. 아니, 그게 업이니까 그렇지. 아이 참. 자꾸 차 없으면은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아, 네. 하여튼 뭐. 아, 근데 제가 이거 차 얘기, 우리 시간도 적어야니까 차 얘기하면 제가 그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 얘가 참 정신없이 1.4하고 1.6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그럼 나는 1.4를 샀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근데 1.6에 휘발유를 샀어요. 여주 한 바퀴 돌면 10,000원이 떨어져. 근데 전 거시기 그분은 똑같은 프라이드인데 그거를 경유를 디젤을 산 거예요. 야, 연비가 20km가 나, 20km가. 그래갖고 안 떨어져, 기름이. 그 경유가 안 떨어져요. 제가 어저께까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있다 왔는데, 제주도에 저희가 이제 28,000원짜리 그 모닝 LPG를 갖다가 렌트를 했거든요. 제주도를 한 몇 바퀴를 돌았는데 2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땅을 채우니까 28,000원이야. 근데 28,000원으로 몇 바퀴를 돌아도 돼. 나갔어요. 와, 나 이게 프라이드 디젤? 아니. 모닝 LPG가 있더라고. 와. 그 차값도 4박 5일 빌리는데 25,000원. 보험료가 12만 원. 기름값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전에 전 노동부 장관일 때 이태복 씨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민석이 아시죠? 국민석. 인터넷 가면 국민석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 기름값을 우리 이제 민간의 힘으로 좀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조금씩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주주로 참여하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수입 허가까지 받았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여주에 주유소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전국 일단은 그 전국으로 이제 주유소를 뭐냐면 그것도 협동조합이에요? 네,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석유를 거기 휘발유를 이제 직수입해 온다는 거죠. 갖고 마진을 최대한 낮추는 형태. 그다음 이후로는 이후로는 주유소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직접 이후로는 또 정제해서 뭐 한다 뭐 이래서 아무튼 휘발유 값 한 20-30%만 줄어들어도 일단은 거기 서민들에서 숨통이 좀 튀죠. 그 정도 준다는 계산서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200-300원이 준다 했던 것 같은데. 20-30%. 20-30%. 네, 네. 주유소 가면 불편한 진실이 이제 저희 그 셀프 주유소로 셀프 주유소로 바뀌면서 기름값도 안 내리고 별로 낮추지. 기름도 안 넣어주고 물도 안 주고 휴지도 안 주고 물 달라 그러면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고
아니 한 5만 원치 넣었는데 한 500원 그 전략하면 건 절약되는 게 아니지. 예? 500원 아니 5만 원 넣었는데 5천 원이 떨궈줘야 이게 사실은. 난 리터당 한 2,300원으로 봐가지고. 그래도 시내는 세차권을 줘서 그래도 세차도 깔끔하게 해주거나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알뜰 휴게소로 바뀌면서 기름도 비싸고 물도 안 주고 휴지도 안 주고 안 갈 수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항상 어디를 출발할 때 집 근처 가까운 데서 만땅 놓고 출발하셔야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나기님이 5번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공무원의 불친절. 예. 그 민원 사항이 있어 여주군청 경제교통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분 언짢아서 전화했건만 공무원의 응답 태도가 영 불친절하더군요. 이에 더 큰 불쾌감을 느껴 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고자 했고 과장님께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더만 잠시 후 퉁명스러운 남자 정무원에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팀장인데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뭐 하더군요. 공무원이 뭐 깡패인지 모를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놀라워서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더니 되려 저보고 민원인 목소리가 크다고 하급 직원에게 녹취하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아니 이 여주 얘기인가요? 근데 예, 민원 목소리가 크면 법에 걸립니까? 녹취해서 뭐 어쩌시려고요? 겁박하시는 겁니까? 살다 관공서에 민원 전화했다 이런 봉변 당하기는 처음이네요. 대체 누굴 위해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여주군청 군수님께 물어보고 싶네요. 여주군청 공무원들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수님하고 면담 좀 하고 싶네요. 상담 답변. 예. 여주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다소 불쾌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게 답변이 뭐 영 껄떡지근하네요. 여주군 공무원의 친절도는 여주군 식당의 친절도와 비례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느끼는 여주군의 식당의 친절도는 한 10이죠, 10%. 거의 배짱 장사기 때문에 여주는 친절한 집이 저희 전복리에 그 삼계탕 집들. 아니 그거 내가 진짜 한번 쏜다는데도 왜들 안 가? 글로 차라도 한 잔 마시러 가시죠, 글로. 오늘 가. 설렘 일찍 지금 이거 빨리 접어. 배짱 영업하시네. 아니 제가 정말 친절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 경제과가 어떤 데인지를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지금 하시는 얘기인데요. 3달 내내 내공으로 달렸는데 여기가 엄청난 곳인데 거의 저는 전화 잘못하셨어요. 교통공제과가 그 차로 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막 찍어놓고서 그냥 보내고. 아니 버스 문제를. 버스 문제.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 3달 내내 시달린 동네인데 거기에다 지금 전화. 지금 여기 상담 답변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요즘 교통경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심히 불쾌합니다. 왜 쓸데없이 관심을 가져? 관공서에 전화하실 때는요. 여기 이제 녹취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쪽도 녹취를 준비하고 해야 돼. 관공서에는 이 전화기가 다 녹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 녹취하는 건 어느 때 쓰려고 하냐면 민원인이 이제 이거 이제 좀 쌍욕을 한다든가 막 그랬을 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저기 공무원이 10번 답변을 내다가 한마디 실수를 했는데 민원인이 그거 갖고 늘어졌을 때 꼼짝없이 당한다. 그래갖고 이제 불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 한마디 실수를 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얼마나 공무원을 갖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는지 녹취를 하는 거예요. 다만 반드시 녹취하기 전에는 지금부터 녹취합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예고를 하고 녹취하게 돼서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아시고 그 공무원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조곤조곤 따지셔야지 먼저 목소리 높이면은 진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무원은 엄청 화가 나게 했나 봐. 말할 때 도전적으로 말씀하셨거나 그랬는데 공무원들한테 따질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따져야 이깁니다. 목소리 크면 집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게으른 기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컴퓨터가 안 꺼지는 바람에. 처음도 아닌데 뭐. 단골 지각생 이 기자입니다.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게 물론 그 목소리 커서도 있겠지만 심지어 저희 같이 이렇게 여주군청에 그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한테도 사실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교수님은 그런 자료를 그냥 줄 수 있는 자료 당연히 공개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시가 되기 전에 이런 사람부터 속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론 말씀대로 조곤조곤 따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뭐 요즘 날씨도 덥고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주군 공무원 그 친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걸 가지고 재교육이나 이런 걸 한 적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주민들이 느끼는 그 불친절도는 상당히 높은데 공직 내부에서 느끼는 불친절도는 없다라는 수치에 가깝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차이가 큰 겁니다, 갭이. 그래서 어쨌든 친절한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사실 민원이 잘 그 법규를 몰라서 이런 이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여주시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교육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답변은 들어옵니다. 좀 너무 엉성하죠? 불성실한데. 좋은 말씀 사실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법 주정도 단속 설명까지 일어나 다소 불쾌했던 많이 불쾌도 이해해라 뭐 이런 투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참 그 버스 문제로 이천시하고 여주군의 그 공무원들 태도에 대해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적 기억나시죠? 근데 이천하고 저희가 뭐 찾아보려면 또 없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주는 항상 5줄 넘어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답변이 5줄을 넘어가는 것도 없고 거의 4줄, 3줄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좀 갑이잖아, 갑. 딱 보면 이 갑이라는 게 딱 느껴져. 앞에는 그냥 거의 똑같이 그냥 베껴서 이렇게 긁어다가 그냥 붙이고 쓰나봐. 오늘은 저희가 뒤에 맛있는 식사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번 조 선배님 한번 해주시죠. 창립 먹자 골목 및 공원 주위에 CCTV 절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도둑이 들어서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창립 먹자 골목 및 공원 주위는 우범지대이니만큼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먹자 골목에 예쁜 간판으로 멋을 내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 CCTV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원이 꼭 받아들여지길 빕니다. 근데 답변이 이제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리 먹자골목 이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창리 어린이공원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2013년 사업으로 먹자골목 일원에 방범용 CCTV 2개소를 구축 설치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올해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도둑 들었더니 안타깝네요. 네. 이게 좀 여주의 그 슬럼가인 그 하리와 그쪽 먹자골목 그쪽에 좀 진짜 우범자들이 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차를 털고 있더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단골 그쪽에 하리 우범 그 슬럼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세차해 주려고 그랬겠지. 차 총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주려고. 항상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내가 알아. 알코올 중독이신 양반들이 한 10대 명이 있어요. 하리 쪽에. 그분들이 항상 모여서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또 술을 먹다가 막 그러는데 술을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차들을 하나씩 털어서 그 동전들 있죠? 고속도로 가다가 남은 돈들. 그걸 막 차를 털어갖고 그걸 하고 일일이 근데 한두 번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거 하고. 그렇게 동전 꺼내가시면 차만 안 망가뜨리면 못 꺼내가 그러면 다행인데. 유리 깨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여주에 꽤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며칠 전에 약간 짬이 나서 여주를 이렇게 다니는데,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곳이 여주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런 곳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결국엔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뭉치고 모여서 또 어떤 좀 그런 뭐 우발적인 어떤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뭐 그 친구들 볼 때 예, 만났는데 자꾸 이 우범화돼가나 슬럼화돼간다 그래서 이게 CCTV 설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CCTV 설치가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너무 많이 설치해도 기분 나쁘죠. 문제는 많은 건데. 그러니까 CCTV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은 뭐 했다 그러면은 무슨 뭐 CCTV 때문에 이렇게 뭐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만능처럼 느끼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그 CCTV 해상도 상당히 고해상도고 지금은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테이프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물론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한 사람을 추적하려면 충분히 추적을 해요. 그것만 갖고 옛날처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거 가지고 그냥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말 그대로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공상과학 영화에 가까운 그런 미국 영화들에서 그 나왔었던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인공위성까지 동원 안 해도 돼요, 요즘은.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면이랑 이제 또 이 재산권 보호라는 면이 이제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경찰관 더 뽑아야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공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더 사람을 많이 뽑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또 세금을 더 내야지. 아니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 기업 프렌들리 어쩌고 저쩌고해서 세금 깎아준 세금만 보충을 했어도 충분히 뽑고 남아요. 그거 쓸 때 많아요. 저 복지 쪽에서도 달라 그래요. 전경하고 의경을 없애고 지금 경찰을 늘리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이 아닌가. 아 정식 직원을 쓰는 게 맞는 거지 돈 주고. 지금은 정경 의경 필요 없지. 네,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제 이 말씀드리기 일자리 얘기 나와서 아까 이 중년 일자리 얘기도 나왔지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 하면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 하이패스가 우리나라가 도입되기 전에도 제가 또 중국 얘기에서 중국의 광동성에서 일부 지역은 그게 있었어요. 카드슈다 미리 돈 내고서 자동으로 열리는 게. 근데 타이완은 또 그 고속도로가 또 틀려요. 우리하고. 뭐냐면은 다 사람을 씁니다. 걔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고용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고용을 일정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지. 뭐하러 걔네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하이패스가 생겼다고 해서 그쪽에서 공사에서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안에 가봤더니 그 일하시는 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관리했으면 그 안에서 그걸 관리하시더라고요. 관리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줄어드는 건 사람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기계를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내가 선불이잖아요. 돈을 내면은 그 선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을 해요. 선수금이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 떼일 염려도 없는 거야. 그 선수금인데 이자금 발생. 물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꽂아 쓰는 사람 후불이죠. 근데 거기서 이자 발생을 한다고.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 5만 원, 4만 원은 별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자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은 톨게이트 자체를 넓게 잡아주면 됩니다. 넓게 잡아주면은 사람을 써도 충분히 그만큼 그 속도감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자동화되고 저도 컴퓨터로다가 지금까지 밥을 벌어먹고 살지만 컴퓨터가 모든 정보화 기기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부분을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 부분을 배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공공 부분의 인력을 창출하려면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직접세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맞죠. 네, 간접세제도. 그게 얘기 안 되고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다 돈과 연계되기 때문에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직접세를 갖다 늘리고 간접세를 줄여야 되는데 이 손쉬운 게 국민 저항을 덜 받으려니까 우리는 간접세를 늘리죠. 직접세를 줄이고. 그러니까 부자들만 좋은 거야. 하이패스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나요? 자기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아니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이패스를 통해서 도로공사에서 얻는 수익이 막대한데 하이패스 기계까지 팔아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업체들에서 만들어서
파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거를 내가 돈을 자기들이 지불하기 위한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해 수금하는 도구잖아요. 수금 도구를 왜 소비자가 왜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는 얘기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아니 내가 돈 내려고 이 기계를 사는데 자기는 인건비 줄어들어서 이익이고 속도 빨리빨리 처리되니까 처리량 늘어서 그게 창조 경제잖아요. 창조 이게 바로 그런 게 바로 그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만하고. 창리 목자 골목 주변에서 올 2013년 하반기에 뭐 이렇게 계속 유흥업소 자꾸 일주일에 한 5번씩 가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CCTV에 찍힙니다, 이제. 아니 해킹해서 공개해버릴 수도 있어. 아니 아이러니한 게 먹자 골목에 경찰서 뒤거든요. 그 장소도 참 아이러니하고.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고 옛날부터 그 담장 옆에 거기에 원래 이렇게 그 옛날 기억나시죠? 저희 포장마차 쫙 있고 쓰레기장 있고 그쪽에 있던데 거기가 좀 우범지대였습니다. 7번은 이 기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갑산 국수봉과 이진봉 사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이야무개 선생님이 올려주신 건데 지난 6월 1일 오갑산에 모처럼 등산을 했습니다. 오갑산 정말 좋은 산이죠. 안양에서 점동까지 자주 다니는데요. 그런데 국수봉과 이진봉 사이에 군인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다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군부대에 연락해서 치우던지 아니면 여주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이런 민원들에 미안합니다. 꼭 치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답변 나왔습니다. 산림축산과. 귀하의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기한은 6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나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못하지. 쉬운다는 얘기 아닌가요? 6월 12일까지? 아니, 답변. 해결하겠다 이거지. 못하지. 이건 스트레스 받게. 그렇겠지?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군대 군부대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밥 먹은 걸 안 치운 거야. 그러면은 산에 잔뜩 쌓여 있는 거 저거 있죠 군용 이거 조사하면 어느 부던지 아니 그거 나와. 그럼 여주군에다가 제가 권고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했었던 부대에다 쓰레기 수거해서 보내세요. 그러는 게 필요해. 아니 부대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부대 연락 썼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기무사에도 한번 연락을 줘야죠. 아니 그 부대에다 보내. 우리가 예전에 서울의 모 대학이 알래스카 갔었잖아요. 애들이 등산, 훈련한다고 등산부에서 무슨 산인가를 캐나다의 무슨 산인가를 갔었대. 알래스카 캐나다. 근데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온 거야, 얘네들이. 붙였잖아요, 대학교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장 정리를, 훈련 나간 건데, 뭘 해도 훈련을 나간 건데, 전장 정리를 안 했다는 것도 정말,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군인들이 이거를 안 했을 리가 만무한 건데 거기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 이거 당나라 정말 거기다 버리고 군인대에서 부대에서 버리고 왔으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안양에서 그 산에 오갑산에 오셨다가 이걸 보고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며칠 전에 뉴스로다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항공의 기내식으로다가 여주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마다 계약 해지하고 다시는 여주살 안 쓴대요. 이유 아세요? 왜? 맛이 없어서? 쌀이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쌀 속에서 돌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손님들이 먹다가 이도 다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적절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사후 조치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되풀이돼서 발생이 되니까 기내식 업체에서 여주살 안 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새 여주 돌이 나오나 요새 이미지라는 면에서 지금 쓰레기. 근데 이게 그거는 인천쌀에서 의미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직접 판매를 되는지 우선 확인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민간 도정업자들이 여주쌀로다 해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답변한 걸 보니까 RPC에서 답변했더라고. 계약해서 여주 이렇게 계약해서 생각하고 RPC에 답변하면서 당나라 거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나왔다 하면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더라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품질 문제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형 RPC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균일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1월 달에 사 먹었던 쌀을 쌀의 밥맛하고 똑같은 집에서 했을 때 2월, 3월, 4월 언제든지 사도 일정한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품질을 유지를 시키려면 그 품질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대형화된 RPC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형화된 그런 RPC 부분이 그런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실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 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전에 그 쌀 전업농에서 그 한 5, 6년 전에 독자적으로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최고 등급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매할 때는 대여섯 등급 해갖고 팔아먹을 때는 세 등급으로 팔아먹는데 거긴 그게 아니라 오로지 최고 등급 것만 갖고 해본 거야. 그러니까 품질이 균일해지지 거의. 그러니까 갭이 큰 걸 갖다 섞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좀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여주쌀 하는 이유가 여주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런 산에 이런 등산 특히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요새는 진짜 우리가 다른 지역 등산 가도 산에 쓰레기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보잖아요. 오갑산하고 저기 어디지? 그러니까 그 지역 파사산.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이제 요새는 이제 매너가 좋아져서 쓰레기를 이제 예전만큼 안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관광객 유치나 이런 지역 발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에 보니까 그 여강길 걷기 할 때 우리 구 남한강대교에서 이렇게 쭉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9살 길로 가다 보면 그쪽에 생활 쓰레기, TV, 냉장고 뭐 이런 거 갖다 버린 그런 것들도 여러 차례 보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진짜 가보면은 가나면 근당리에 들어오는 데 있어요. 여기 갖다 버릴 기운이면은 차라리 딱지 붙여서 내놓는 게 편하겠네. 그 골짜기까지 어떻게 그걸 끌고 들어와서. 아, 저기 넘어가는데 저기 그 산 넘어가는데 보면은 산 꼭대기 좌우로 막 그 쓰레기 냉장고 뭐 TV 뭐 잔뜩 갖다 버렸는데. 아, 참. 1년에 360톤 여주 기내식에 납받은 거 중단들이.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여주쌀을 여주 분들도 못 먹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로컬 그 푸드 정책이 군에서 좀 해서 그냥 여주 군에서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그 가격선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좀 서로 좀 뭐 직거래가 빨리 텄으면 좋겠고요.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주 쌀맛 좋다. 정말 그거밖에 없는데. 그 얘기 이제 하기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은 쌀 특집이 아니고 저기 오갑산 쓰레기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편에 그 환경미화원들 오셨는데 혹시 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나요, 박사장님 아시나요? 이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교육 직무 교육하고 뭐 그거 한다 군에서는 직무 교육하고 뭐 안전 교육하고 뭐 전력 교육.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서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도 이 기자님 하시죠. 뭐 태평리 쪽이니까. 태평리 여주 버스 추가 바란다. 야, 진짜 작성자 이마무개 님이 올리셨는데요. 4일날 올린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거네. 버스 시간이 변경이 되고 나서 태평리 여주 노선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태평리에서 오전 11시 15분 버스 이후에 여주를 가려면 12시 50분까지는 버스가 없어서 갈 수가 없네요. 일부러 버스 시간 맞춰서 일을 봐야 하니 불편합니다. 그 시간대에 여주에 꼭 가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라고 시간을 이상하게 변경했는지요. 올 초에 처음 버스 노선이 바뀌고 나선 다들 허둥지둥대고 노선표라도 보기 좀 쉽게 해놓던가 젊은 사람들도 보기 어려웠던 걸 노인분들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 외에도 시간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여주까지 가는 버스는 아예 사라져 버렸더군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편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불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대가 아니면 12시쯤에 한 대라도 추가해 주시던가요? 답변입니다. 경제교통과. 야, 귀하의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기한은 2013년 6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나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거 뭐 버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뒤에 없어요. 답변을 요거 글귀를 제가 제 생각에 다른 거 좀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기분 감정을 좀 이렇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문구를 한 3줄 정도 더 첨가하는 것.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줄 너무 간단해서 기분이 좀 상할라래 여기. 대통령은 창조 경제라 그러는데 여기는 창조 답변을 좀 해봐요. 창조적으로. 그날 안녕하세요도 없네요. 어? 안녕하세요도 없네. 그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폼을 좀 만들어서 아니 말씀대로 박 PD 말씀 맞다나 사실은 그 말 한마디에 네, 사람 기분이 천하무시가 왔다 갔다 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좀 더 좀 친절하게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 이게 여주군 매뉴얼 같은데요? 아니 매뉴얼이지 그러니까 한두 건도 아닌데 뭐. 아니 이게 여주군 매뉴얼. 아니 이 시간은 뭐냐면 자동으로 딱 치면은 그 시간대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아래에다가 멘트 미리 딱 묶고 계절별로다가. 아니 매뉴얼도 해서 상관없어. 갑이 아닌 의뢰 자세로 그 자세가 거기 표현되면 돼. 형식적으로 뭐 말로는 거기 거시기해 놓고 뭐 내용은 갑이면 뭐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그놈하고 똑같은 거야. 강남구청 그놈하고 그 뇌물 먹다가 그 현장에서 걸렸는데 사찰했다고. 지금 이 아까 읽었던 그 쓰레기 문제나 태평리 문제나 이게 답변하는 거는 기계적인 처리에서 답변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작성자가 내용에 대해 성의 있게 쓴 게 아니라 위에나 밑에나 답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산 매뉴얼에 있는 거 그냥 답변을 엔터 친 거야. 제가 오늘 본 거 중에서 아까 되죠. 쭉 보다 보니까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중장년 채용 박람회에 관한 답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MVP입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진짜 참 성의 있게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런 이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이거 시 공무원 자격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네. 누구야 누구 이름 밝혀야 그런 분. 없어. 답변자 이름. 이름 없네. 제가 지웠나 보다. 예, 지웠나 보다. 이분 찾아가지고 꼭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자, 10분 정도 잠깐 우리 자유 토크로 간단하게 지금 50분밖에 안 됐거든요. 10분만 떠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두환 얘기 오늘 좀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 죽었어? 예? 아니 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절대 못 부르고 전두환이에요. 왜 뭐 전두환 대통령 어쩌고 하지 말고 전두환이야 무조건 우리는. 전시 옛날에 인간백정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게 사실 우리 구호였는데 전두환이 어쩌고 말도 안 되고 전두환이고요. 저희가 요새 전두환이가 29만 원만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들 근데 거기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 연천 허브빌리지?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 안 계시죠? 거시기 아들은 가봤는데. 예? 아들 집? 아니 아들 집이 아니라 전두환 재산 그러니까 아들 가족 집 이제 주요 재산 품목이 뭐냐면 일단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 이제 전두환 아들이 하는 건데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출판 회사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출판 회사가 아니라 출판 유통의 전체 한 60~70%를 거기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리브로라고 그래서 출판 유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파주 헤일이 단지 거기를 그 사람들이 땅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가를 한 500~600억 정도 하는 걸로 있고 그 땅값만. 그래서 또 유통하는 그 출판 업계에 관련된 회사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한 분야만 해도 한 30개 정도의 소규모 기업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시공사예요. 그리고 또 큰 게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거기가 얼마나 크냐. 대박 큽니다. 한탄강변에 정말 절경에다가 그거를 땅을 어떻게 해갖고 지금 처음 살 때에 그냥 저걸로 샀다가 대주로 바꿨어요. 형질변을 하면서 땅값이 100배로 올랐네 지금. 100배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면 엄청난 땅을 지금 갖고 있어서 특혜를 갖고 있어서 제가 거기 간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려고. 근데 거기에 음악세상이라는 게 또 전두환 거기 사는 게 있어요. 근데 클래식계에서는 거기가 대박 큰데요. 그러니까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거기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클래식계에서는 그쪽에 줄을 타면은 거기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음악 잡지가 거기에 권위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걸 또 걔네가 먹었어요, 또.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10개 팀을 뽑는 거예요. 10개 팀을 뽑아서 공연하는 단체를 이제 허브밸리에서 공연 기회를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또 뽑힌 거 아닙니까? 10개 중에 또 전국에 한 5, 60개가 신청했는데 우리 앨범도 다 들어보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이상해 좀. 내가 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하고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 왜 해야지 안 해? 막 그러는데 좀 자존심이 있어갖고 안 했는데. 근데 가서 깜짝 놀랐으면 얼마나 땅이 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금 그 전두환의 거기 그 비자감들이 그 전재용이한테 거기 다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박상환은 결혼한. 전재국? 전재국이 전재국인가? 큰아들이 이름이 전재국. 용인가 국인가? 박상화 결혼하는 네. 둘째 걸. 둘째인가? 대머리 벗겨진 애가 전재용이고 전재국이가 머리 안 벗겨진 애. 국내에서 활동하는 애고. 어쨌든 걔네 아들이 직장 생활도 한 놈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 사실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 이거야.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 해외.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 전두환이 거기 페이퍼 컴퍼니 이게 거기 비자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다 이게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 또 가재는 개평이라고 제대로 추징하기 또 그러지만은 난 전두환 얘기도 전두환이지만 저는 요번에 거기 남북대화 이제 북한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거기 이게 별로 이게 믿기지 않은 게 있냐면은 그저께 했나요? 6월 5일 날인가 6일 날인데 낮에 보니까 KBS 거기 이게 6월 거기 6일이겠다. 그때 시간이 12시 전이었나 뭐 이렇게 KBS 속보가 떴어. 뭐냐면 북한의 페이퍼 버진 아일랜드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로 컴퍼니로 계좌로 추정되는 게 떴다고 속보가 딱 떴더라고요. 드디어 3대가 거기 꼬부처럼 이게 드러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북한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그게 딱 뜨더라고. 전 그거 보고 북한이 물타기 하려고. 남북대화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페이퍼 컴퍼니 거기 딱 물타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이번에 남북대화에 크게 기대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편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두환 전두환을, 그러니까는 종편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전두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잣대를 전두환과 노태우와 김영삼과 이명박과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그거를 주구장창 아침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 사형 선고 받은 그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을 계속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긴 했는데 뭐냐면은 거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전 대통령인 거 어쨌든 7년을 했으니까 전 대통령인 거 맞고 그거 부정하면 우리나라 7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나이 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한 위치라고 봐요. 하물며 우리도 사실은 사소한 거에 있어서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겠는데, 아까 그래서 공연도 그 돈까지 준다는데도 포기하는 게 없어도 자존심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사는 건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 빼달린 게 딱 밝혀지면 국민들한테 나는 미안하다. 그럴 사람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인데. 전직 국가원수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국가원수로서 예우받는 거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본인은 포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우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거기 경비. 잠깐만. 그래서 횟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3년마다 연기되잖아요. 지금 이게 추징이. 근데 3년 전에 전두환이 300만 원 냈어. 300만 원 내고 그 3년 전에 얼마 냈는 줄 아세요? 4만 원. 이게 면책이 되면 더 여론의 후폭풍을 맞으니까 6년 전에 4만 원 냈다가 3년 지나서 300만 원 냈다가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끝인 거야. 이게 추징금이 최초의 추징금이 재산이 2천 몇 억이 아니라 7천 몇 억이 전두환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대가성이 있는 것만 밝혀진 게 2,300억인가 2,700억인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그때 얘기됐던 거는 9천억이에요. 정확하게는 전두환이가 이제 그 받은 게 얼마냐 9천억인데 그 중에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서로 그 인정한 것이 2,200 얼마예요. 3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증거가 나온 게. 근데 준 사람들이 재벌들이 주고서 또 줬다 그러기도 뭐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 줬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게 7천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조 가량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80년대 벌써 1조를 먹은 거예요. 먹고 난데도 뭐냐면 근데 그 정도 낼 수 있지. 아 정말 쪼잔하게는 정말 4만 원. 아니 본인이 27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29만 원, 29만 원. 자존심 상해서 그걸 어떻게 또 꺼내? 아니 근데 이분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노벨 경제학상으로 어떻게 그 29만 원 갖고 사는 법 이런 걸 국민한테 좀 알려줘봐. 그것도 뭐 저 우스갯소리 그렇지만 그 29만 원을 자기가 29만 원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딱지를 붙였더니 그게 걔가 10만 원이었나요? 걔 100만 원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29만 원이 나왔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9만 원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지금까지도 아니, 그 모교에서는 기념관까지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 지금 공원도 만들었죠. 전두환 공원 기념공원도 만들고 아이 쪼잔하고 근데 제가 문경 가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얘기 저 몇 해 전에 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한번 항의했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이제 목숨 진짜 걸고 얘기하겠더라고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까도 물타기 하셨잖아요. 물타기 했는데 우리가 사실 잘 있는 그 습성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과거보다도 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관광 가는 중국의 관광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저 수주. 항저우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무장이 악비라고 있어요. 악비. 예, 악비를 모험해서 죽인 2명의 죄수를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죄수의 동상 무릎 꿇려 놓고. 거기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제 비위생적이니까 침 뱉지 말라는데 그래 놓고 그때부터 평생 그렇게 침을 뱉은 거 몇백 년 동안. 말 그대로 그러한 수모가 이게 잘못하면 대대로 돈은 참길지 몰라도 그 집안이 대대로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또 다시 누구라도 나도 그럴 거야. 딱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갖고 뭐 줄 일도 없겠지만 받으면 쫙 해가지고 빼돌리고 그래도 나 떳떳하게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서 살면서 지금 뭐 저번에 뭐 우리 뭐 애들 뭐 학교 폭력 그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친일파들이 뭐 이제 땅 돌려다가 하는 나라에서 그걸 또 돌려주는 나라에 지금 와서 얘기하면 또 끝내려고 그러는데 길어질까봐 이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아까 이제 내가 현대사가 슬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현대사를 갖다가 부정하는 민족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부정하는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그 역사가 쓰여지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강우현 한국 도자재단 연임을 했습니다. 이게 사표를 냈어요. 사실 지난달에 났는데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표를 냈는데 계속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제 어저께 통화할 때도 그 경기도단에 아직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 날 겁니다. 하는데 아직 결심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이제 기관 경영 평가를 C를 받았다면 C는 기관장 경고 조치고 연봉 동결하고 그다음에 경영 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속. 예.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 갖고 이제 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들이 많았어요. 도의청에서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왔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은 그 김문수 도지사는 다시 또 연임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자기 것이 꼽은 그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 곤지암 도자공원 등을 개장해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도자 투어 라인을 완성해서 도자 문화 관광 연계에 새로운 팔로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거지 뭐. 쫙 그래서 사직서를 발열하고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올해 그 9월 28일 열리는 세계 도자 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위의 강의사장에 연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온 이후에 지역 도예계들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잘라야 된다. 확실하게 이번에.
이참에 보내자. 네, 이참에 보내자. 그만두는 게 윤착중 정도는 사고를 쳐야 자르지 그렇게 잘라도 안 자르는데. 아니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냈고 한 가지만 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주에서 대표해서 가서 이사장 할 사람이 있나요? 여주에서 대표해서 이사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냐 이거지. 인물이 있냐고요. 내가 가서 해도 잘 받던지. 나도 틈만 내면 이제 들이밀 거야. 요새 그런 얘기 있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밀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좀 더 큰 인물은 없나요? 나보다 그런 얘기 요새 뭐냐면 기아 감독이 내가 해도 손동률보다 잘할 수 있다고 요즘 얘기를 해.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돼 있는 이상한 조직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재단도 설립된 한 10여 년 정도 되면은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때도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분이 남이섬에서 성공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성공한 케이스가 모든 상황에 다 그대로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 도에게나 이런 데서 뭐 독단적이지 않느냐 밀어붙이는 거죠. 지난번에 그 비엔날레 2011년 비엔날레 때는 예술 감독 맡았던 분이 개최 전에 사임했잖아요. 그 김문수 얼굴에 분칠을 하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기자회견하고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무지하게 해서 여주 광주 공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금을 헐어서 쓴 겁니다. 전용을 해서. 기금이 결국 뭐냐면 줄어든다니까 재단은 뭐냐면 재단법인은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라든지 아주 경기도 보조비 갖고 하는데 기금이 현저하게 줄었죠. 물론 장부상에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취득을 했으니까. 자산이 늘었으니까 총체적으로.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몇 번 이게 경영평가 C를 갖다가 받았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해서 냈지만 물론 그런 판단을 하려면 빨리 해줬어요. 사회 며칠 동안 갖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많았어요. 이거 김문수가 거기 시키면 근데 그대로 받는데. 기관장 내부 승진은 100에 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이 공공기관들도 낙하시사 시대를 접어야 될 때가 됐다 이거야 이제. 에이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 맛에 하는 건데. 김문수가 바뀌면 바뀌어 여기. 그 라인이 바뀌어. 바라긴 하지만 자 마지막 한 마디씩 하실 분들 하시고. 끝내고 하시는 얘기 없으면 좋고요. 페이퍼 컴퍼니 이거 제대로 뒤져갖고 그리고 북한의 페이퍼 컴퍼니도 3대가 모아놓은 거 얼마나 모았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누가 조사해? 북한 거는? 그 북한 거는 저기 지금 우리 진보당부가 해라. 거시기가 거기 트라보이브에서 거기 알아서 하겠지 저기 뉴스타파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3대가 거기 얼마나 모았는지. 북한 민주화의 거기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뉴스타파 같은 여주라디오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냉면집을 3대를 해도요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그쪽도 이 3대를 들이다 평양냉면 집을 운영했던 집들도 모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쪽도 나름대로 3대째면은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는 겁니다. 걔네 모르잖아요. 최씨 정권이 60년 했나요? 네, 60년. 여기도 벌써 지금 60년. 지금 70년 됐죠? 45년도부터 48년도부터로 가야 되나? 55년, 더 됐죠. 7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PC 최충원 형 일가보다 더한. 야, 70년이 넘었네. 대단한 집안. 저는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그 현충일에 이제 아들하고 태극기를 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좀 존경을 받고 아이들은 존중하고 이런 좀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니면서 어른들 가슴에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거 봤을 때 참 좀 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보수와 뉴 라이트는 다르게 좀 그쪽에서 분리하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보수가 뉴 라이트고 우파고 막 섞여갖고서 자기네들끼리 혼돈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우파들도 손해니까 보수 쪽도 손해니까 그 뉴라이트나 극우파들 파시즘을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나치 비슷한 종류의 어떤 민족 차별주의 이상한 애들 그런 일베 스타일 이런 애들은 좀 그쪽에서 스스로 짜주는 센스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가요.